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양윤리 사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도가 못 나간 반도 있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대 그리스 사상과 헤브라이즘 그리고 규범의 다양성과 보편 도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서양 윤리 사상의 연원으로서 고대 그리스 사상과 헤브라이즘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또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윤리 사상을 중심으로 윤리적 보편주의와 윤리적 상대주의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고대 그리스 사상의 특징과 영향입니다. 서양 윤리 사상의 뿌리는 고대 그리스 사상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지중해 주변에 도시국가를 세우고 그들의 문명을 발전시켰죠. 이 도시국가들 중에서 그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아테네인데요. 이 아테네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그 민주정치를 했는데요. 아테네 시민들은 누구나 그 민회에 참여해야 하고요. 근데 이 아테네 시민이라고 그러면 시민은 바로 노예와 그리고 여자와 외국인을 제외한 성인 남성들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미 이 사람들이 바로 민회에 참석했는데 이 민회는 그 동네 그 모든 시민들이 참석하는 총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적어도 평생에 한 번은 관직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이런 활발한 정치 활동, 정치 참여 과정에서 그 아테네 사람들은 인간의 삶과 사회에 있어서 좋은 것이나 옳은 것에 관심을 갖고요. 이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일에 바로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대 그리스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그 활동했던 그 자연 철학자들은 세계의 기원과 그리고 자연의 변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것에 대해 탐구하고 그러면서 서양 철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철학자로는 헤라클레이토스, 탈레스와 같은 사람을 들 수 있는데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근원은 바로 불이다. 그래서 세상 만물은 항상 변화한다는 만물 유전의 법칙을 이야기했고, 또 탈레스와 같은 사람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런 주장을 펴게 됩니다. 이러한 문화적 사상적 배경 속에서요, 고대 그리스 윤리 사상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논변을 중시하고 그리고 사물과 인간의 본질에 큰 관심을 보이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윤리 사상은 서양 윤리 전개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주는데요. 인간의 이성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행복과 같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추구해야 할 좋은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탐구 과제가 됩니다. 또한 옳은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그리고 윤리의 보편성 그리고 다양성을 둘러싼 많은 논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헤브라이즘의 특징과 영향입니다. 이 서양윤리 사상에서 또 다른 한 축이 바로 이 헤브라이즘인데요. 헤브라이즘은 고대 유대민족의 유대교에서부터 쭉 전개된 그리스도교에 이르기까지 그 사상과 문화 그리고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이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소할 텐데요. 이 헤브라이즘은 바로 믿음과 신을 기초로 하는 그런 사상을 이야기하고요. 이거하고 그 상반된 개념으로 헬레니즘을 들 수 있습니다. 헬레니즘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리스 철학 같은 것이 대표적인 건데요. 헬레니즘은 바로 이 이성과 합리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헤브라이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유일무이한 절대자로서의 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으로요. 또 살인과 절도에 대한 금지, 부모에 대한 공경 등 보편적인 윤리적 행동 지침이 신의 명령이자 인간 삶의 규율로서 제시되게 됩니다. 이런 헤브라이즘의 특징은 훗날 나중에 그리스도교가 서양 문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서양 윤리 사상의 형성과 발전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인간과 세계의 구원으로서의 신, 근원으로서의 신, 또 신과 인간의 관계, 또 이에 바탕한 인간 삶의 본질, 그리고 원리 등에 대한 탐구가 서양 윤리 사상에서 주요한 과제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또 인간 존재의 존엄성, 그 근거, 인간이 왜 존엄하냐? 그 근거, 그리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할 절대적인 규칙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이루어지는 데에도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서양 윤리 사상의 뿌리는 고대 그리스 사상과 헤브라이즘에서 찾을 수 있다. 맞는 이야기죠. 두 번째, 고대 그리스 윤리 사상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논변을 중시하는 특징을 지닌다. 맞는 얘기죠. 세 번째, 헤브라이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유일무이한 절대자로서의 신에 대한 믿음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규범의 다양성과 보편 도덕입니다. 이 그리스 철학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인데요. 이 사람들은 그 인간의 삶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윤리적 문제를 탐구하며 논의를 전개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들이 이른 결론에는 또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소피스트들은 도덕 규범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소크라테스는 도덕 규범의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소피스트의 윤리 사상을 살펴보면요, 소피스트들은 그리스의 여러 도시 국가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각각의 고유한 관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도덕 규범의 다양성을 강조하고요, 보편 타당한 도덕 규범, 즉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 도덕 법칙, 이런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윤리적 상대주의, 즉 윤리는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윤리적 상대주의를 제시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상가로 프로타고라스를 들 수 있는데요.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의 주장은요, 각 그 개인의 지각, 즉 경험만이 진리 판단 및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담고 있는데요. 즉 각각 경험해온 그 삶에 따라서 그 기준이, 가치 기준이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은 각 개인의 기준에 따를 뿐이며 누구에게나 보편 타당한 절대적인 진리와 도덕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소피스트들은 이러한 그 상대주의적 윤리관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 삶에서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국가를 다니면서 수사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수사학은 변론술 또는 웅변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수사학은 결국 그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고 아테네에서 이러면서 말을 잘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기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학을 강조하게 되고 이 수사학을 배우는 것을 아주 큰 목표로 삼게 됩니다.
이 소피스트들은 바로 그 수사학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통틀어서 소피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소피아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바로 지혜죠. 소피아는.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 바로 이게 소피스트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변론술이나 이런 웅변술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크라테스와 윤리적 보편주의인데요. 이 소크라테스는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들어보셨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소크라테스를 보면 두 가지에서 놀란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어떻게 저렇게 못생겼을까, 당시 사람들이. 또 한 가지는 어떤 저런 모습에서 저런 언변이 나올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이 윤리적 상대주의를 얘기한 것을 비판을 합니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보편적인 윤리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윤리적 보편주의를 주장합니다. 현실 삶 속에서 세속적인 성공보다는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윤리가 아니라 보편적인 윤리를 강조하게 되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지켜야 할 그런 도덕 법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참된 암, 즉 보편 타당한 절대적인 진리와 도덕 규범은 있으며, 그리고 참된 알을 지닌 사람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알을 지닌 사람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고 있고, 또 비도덕적인 행위가 자신에게 해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그 비도덕적인 행위의 원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모르는 무지 때문에 그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네가 모른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참된 알을 추구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참된 알을 지닌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덕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 지덕복 합일설을 주장하게 되죠. 소크라테스는 바로 무지를 일깨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무지를 일깨우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바로 문답법인데요. 산파술이라고도 합니다. 이 문답법은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본인 스스로 나는 모르고 있구나, 이런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참다운 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산파술입니다. 산파는 아이를 직접 낳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죠. 그것처럼 사람들이 진리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문답을 통해서 도와준다. 그래서 문답법을,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산파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이성적으로 성찰하는 삶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찰하지 않는 삶, 즉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성적으로 음미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자, 윤리적 상대주의와 윤리적 보편주의의 특징 비교입니다. 윤리적 상대주의는 서로 다른 개인과 사회를 관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윤리적 상대,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다가치 사회죠. 그러니까 여러 가치가 존재하는 사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하나만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들을 평가하기는 힘들죠.
예전에 보면 장례 문화 같은 거를 한 가지를 보면 어느 나라에서는 땅에 묻고 어느 나라에서는 불에 태우고 어느 나라에서는 조장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새들에게 먹이로 주는 그런 장례 문화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 나라의 그런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그르다라고 비판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사회 속에서 하나만의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강조하게 되다 보면 윤리적 회의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다양하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쟤도 옳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윤리가 있는 것이야? 윤리라는 것은 없는 거 아닐까? 이런 회의주의에 빠질 수도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 보편주의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는 윤리적 보편주의는 그 혼란을 극복하는 데는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의 자유와 개성이 매몰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타고라스는 각 개인의 진리와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았다. 프로타고라스는 소피스트죠. 소피스트는 진리의 다양성, 도덕의 다양성을 강조했는데요. 즉 각 개인에 따라서 도덕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 소크라테스는 감각적 경험을 통해 보편타당한 도덕 규범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소크라테스는 경험을 중시했나요? 이성을 중시했나요? 이성을 통해서 바로 보편타당한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죠. 이성적인 성찰, 이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감각 보편타당한 도덕 규범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X. 세 번째, 소크라테스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바로 소크라테스의 지덕복 하윌서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알미 필요한 거고, 참된 알을 통해서 우리는 덕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덕이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래서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이렇게 방송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대면을 해서 설명하도록. 다음 시간에는 플라톤의 윤리사상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덕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